안녕하십니까, 조철민입니다. 오늘은 대환대출 관련해서 최근 금융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어떤 시스템으로 흘러가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대환대출은 워낙 채무가 있으신 분들이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이 대환대출을 미끼로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죠. 대부분 보이스피싱들이 다 그거잖아요. 고금리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까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제 사기를 당하는 거죠. 그만큼 수요자는 많은데 잘 해결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대환대출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이런저런 다른 곳에서 채무를 이런저런 고금리 채무나 이런 게 막 분산되어 있고 이런 등급도 안 좋고 이런 분들의 채무를 어떤 착한 금융사가 다 떠안아 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2천만 원 채무가 한 네다섯 건으로 분리가 돼 있는 거를 이 착한 금융사에서 2천만 원을 딱 내주면서 그걸 다 갚아주고 떠안아 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떠안아 오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이 사람이 이미 채무가 찰 때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 잘 갚을 수 있을지, 앞으로 몇 달 뒤에 파산하게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단 말이에요. 위험 부담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대환대출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융사는 최소한의 손실로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어, 당연히 위험 부담이 있는 상품은 운영을 안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대환대출이라는 명목으로 운영되는 금융사가 지금 제가 잠깐 생각해봐도 다섯 군데도 안 될걸요. 캐피탈사는 지금 한 군데에서 그렇게 해주고 있고요. 다른 데 한 군데 더 있긴 한데 걔네들은 금리를 너무 높게 받아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도 싸게 해주면서 대환대출 해주는 캐피탈사는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저축은행 쪽에 한 세 군데 정도 그렇게 있고요. 그 외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햇살론이나 바꿔드림론인데 이거는 소득 대비 채무가 거의 얼마 없으신 분들만 해주기 때문에 승인율이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아무 가능한 금융사도 얼마 없는 데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까다로워서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대환대출이라는 자체는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그 일반 금융권에서 운영되는 대환대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로지 신용대출로만 떠안아 와주는 금융사가 있다. 그런 데는 이자가 높습니다. 하나로 통합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자가 20%가 넘어갈 거예요. 20% 이하로 통합해 주는 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대부분 지금 캐피탈권에서 아까 전에 캐피탈권에 제가 한 군데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은 직장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직장이 있으면서 차량이나 집을 가지고 있는 거 차나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어쨌든 이 사람이 재산이 있잖아요. 재산이 있기 때문에 대환 대출을 해줘요. 나중에 위험한 상황이 오더라도 일부 담보할 만한 재산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분산되어 있는 채무를 통합해주면서 금리를 조금 낮춰주면서 대환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란 말입니다. 그냥 신용으로만 오로지 그냥 아무 차나 집도 없이 그냥 신용으로만 분산된 채무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이자까지 낮추겠다라는 거는 불가하다는 거죠. 다만 통합은 할 수 있지만 이자까지 낮출 수는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재산이 있다면은 그나마 한번 시도해 볼 만하고요. 재산이 없는데 그냥 신용대출만 다 통합을 하고 싶다. 라면 가능한 금융사가 있더라도 이자까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실에서는 최선이에요. 이 방법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100% 사기를 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뭐 이런 대환대출 관련해서 사기 당해 보셨던 분이 이 영상을 본다면 공감을 하실 텐데, 어딘가에서 전화가 걸려온다거나 어떤 뭐 어딘가에 상담을 신청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분명히 신용 등급이 안 좋고 채무가 많이 깔려 있는데 10% 이하의 금리로 어떻게 뭐 다 통합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한다.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끝에 가면은 뭐 보증인이나 참고인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뭐 신용 뭐 저금리 대출이 되는 것처럼 했다가 어딘가에서 대출을 받게 만들었다가 그 돈을 갈취해 간다거나 아니면 수수료를 떼먹는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사기를 친다는 얘기지, 정상적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생각하셔도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금융사 사장이라면은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채무가 많이 있는 사람을 왜 우리가 위험하게 이자까지 낮춰주면서 대환대출을 해줘야 되냐? 다른 우량한 고객을 찾아다니는 게 더 빠르지 왜 이런 위험 부담을 떠안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이니까. 대환대출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문의 오시는 분들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조건이 안 맞으세요. 거의 진짜 뭐 10명 중에 1명 정도 통과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대환대출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어딘가에서는 될 거라는 생각을 자꾸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안 되는데, 어차피 안 되는 상황인데도 본인은 그걸 모르니까 자꾸 여기저기 문 두드리다가 끝에 가시면은 사기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말 대환대출이 될지 안 될지 궁금하시다.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자기가 하시는 일, 직업, 소득, 채무 내역, 대충 대략적인 신용 등급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은 어딘가에서 가능성은 있겠다, 없겠다 이 정도까지는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좀 되실 만한 분들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겠지만 터무니없이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포기를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괜히 억지로 하시다가 사기당하면은 큰일 나요. 뭐 될지 안 될지 의문이 난다, 궁금하시면은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한번 판단을 해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